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시장이 오늘 나쁘지 않았습니다. 주요 주제들이 있는데 그건 뒤에서 좀 언급해 보겠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로보틱스가 좀 셌죠. 로보틱스. 신규주들이 좀 조정을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아직 그 신규 종목 들어간 단기 트레이딩 들어간 걸 홀딩하고 있습니다. 곧 털고 나올 예정이에요. 아무튼 오늘은 좀 신규주 외에는 모든 게 다 좋았습니다. 제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했고 최근에 좀 상승폭이 컸던 우듬 지팜이 좀 하락을 했어요. 그거 외에는 다 괜찮았습니다. 아마 투자자 여러분들도 포트폴리오가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증시는 혼조세예요. 혼조세. 약간 강보합 상태로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1% 가까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야간 선물도 크게 하락 중입니다. 근데 시초가는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전약 후강으로 갈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일단 지수 자체가 방향을 좀 틀었어요. 이동평균선에 머리가 좀 돌아가는 모양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 흐름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의 큰 주제는 사실 그거였어요. 지금 로보틱스는 어찌됐든 두산 로보틱스 중심으로 해서 좀 시장을 이끌어가는 분위기인데 두산 로보틱스가 조금 주춤하니까 다른 로봇 종목들의 수급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그냥 2차 전지가 저물고 있고 좀 마지막 불꽃을 대기하면서 지금 단기 스윙에 들어갔죠. 앞으로의 그 화두는 AI랑 로보틱스입니다. 어찌되었건. 그 로보틱스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댓글에서 의견도 좀 표출해 주시고 하는데 저는 어찌되었건 로봇이 미래 산업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미리 제가 좀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참고하시라는 차원이지 뭐 그거에 대해서 투자에 영향을 받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 정도로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자율주행도 약간 좀 움직임이 계속 있습니다. 뭐 퓨런티어 같은 것들 계속해서 신고가 영역에서 머물고 있죠.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그 기타 등등 자율주행 종목은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꽤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섹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멤버십 영상으로 좀 섹터 분석을 좀 심층적으로 해볼 생각이에요.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고 사이트의 뭐 포트폴리오라든가 그 다음에 라인업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향후 AI랑 로보틱스가 주력하는 산업이 있으면 그 산업군에 얘들이 포함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제가 최대한 드릴 수 있는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모아이면 돈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얘들이 뭐 챗 GPT를 한다는데 이게 정말 쓸모 있는 건가요? 약간 이런 것들. 그런 걸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는 삼성전자도 지금 로봇에 좀 주력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주력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주제들이 삼성전자가 한 가운데 있습니다. AI도 그렇고 로보틱스도 그렇고 특히나 최근에는 온 디바이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온 디바이스. 온 디바이스라고 하면 개념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지금 현재 모든 고차원적인 고성능이 필요한 처리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가 뭔가요? 구름이잖아요. 구름에 뭔가 떠 있는 느낌이잖아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하늘에 손을 뻗으면 그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 개념이 클라우드인 거예요. 클라우드 시대가 도래하면서 빅데이터가 가능해졌잖아요. 그 빅데이터를 처리하려면 굉장히 고성능의 컴퓨팅이 필요합니다. 특히 AI가 발전함으로써 GPU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됐죠. 그게 지금 엔비디아 종목의 이런 시가총액 그 대폭 상승하는 결과를 불러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막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쌓아야 하고 클라우드에 대한 비용이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거기에 느린 거예요. 어찌되었건 클라우드 저 하늘을 갔다 와야 되잖아요. 느리잖아요. 그리고 그 대형 기업들 있잖아요. 뭐 애플이라든가 그다음 삼성전자 이런 애들은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워요. 왜냐? 클라우드에 정보가 간다는 건 우리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의 데이터가 쌓이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통장을 옆집 아저씨한테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아마존이랑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를 대부분 제공하고 있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감한 정보들 있잖아요. 개인정보, 그 다음에 계좌정보, 금융정보죠. 그리고 뭐 개인 데이터들은
클라우드에 보내면 위험한 겁니다. 맨날 해킹 털렸다고 막 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클라우드로 가지 않고 기기 내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구나. 이게 온 디바이스예요. 오케이? 온 디바이스. 온 디바이스잖아요. 디바이스 위에. 디바이스에서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디바이스에 뭐가 좋아야겠어요? 컴퓨팅 파워가 좋아야겠죠. 이건 곧 반도체의 니즈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온 디바이스라는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거의 뭐 나노세컨 단위로 반응 속도가 나와야 되니까 클라우드를 갔다 오면 늦죠. 늦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제가 라이브 할 때 오셔서 그냥 온 디바이스에 대해서 제가 이런저런 썰을 한번 풀어볼게요. 온 디바이스는 제가 제일 잘합니다. 진짜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야라서 눈 감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온 디바이스에 대한 니즈가 많아질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지켜보시라 라는 겁니다. 결국 온 디바이스는 또 개인정보 보안으로 이어집니다. 시큐리티 관련 주들도 연결이 되겠죠. 그런 것들 엮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공매도 잔고를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볼게요. 뭐 이 차트는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여기 하늘색 산이 공매도 잔고량입니다. 공매도가 얼만큼 진행되었나 라는 건데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쪽에 지금 삼성전자의 공매도를 지속적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지금 현재 주가가 낮은 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공매도 세력들은. 왜냐하면 공매도의 가장 기본적인 로직이 뭐죠? 비쌀 때 공매도에서 쌀 때 상환한다. 지금 상환하죠? 상환하면 싸다는 겁니다. 싸다는 건 뭐죠? 앞으로 올라갈 것 같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SK하이닉스 동일하게 그 공매도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때 뭐 블락딜 관련해서 공매도가 폭증했었는데요. 그게 거의 다 상환이 됐다. 예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왔습니다. 주가도 거의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와 있죠. 여기 신고가를 돌파하면 SK하이닉스는 좀 다른 레벨로 갈 거예요.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돌파하면 저도 트레이딩에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저는 어찌되었건 이쯤에서 정리를 했잖아요. 이쯤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다시 들어갈지 말지는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랑 보실까요? 에코프로. 아까 말씀드렸죠. 공매도는 쌀 때 상환한다. 비쌀 때 실행하고 쌀 때 상환한다. 지금 에코프로의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공매도 세력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에코프로는 떨어질 거야,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상환을 하지 않고 있어요. 포스코홀딩스도 볼까요? 포스코홀딩스는 그나마 좀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좀 코스피에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코스피 200에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다른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공매도를 상환하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점점 상승하고 있죠. 포스코홀딩스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한국전력이 최근에 상승폭이 좀 있습니다. 지금 얼마 안 해 보이지만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한국전력이 제 포트폴리오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봐야 될 점은 공매도 잔고가 지속적으로 상환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공매도는 비쌀 때하고 쌀 때 상환한다. 지금 상환하고 있다는 건 싸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전력이 이때까지 발목을 잡았던 이유가 뭐죠? 적자를 보고 있다는 거였잖아요. 적자를 보는 이유는 뭐죠? 일단 원자재가 비싼 거예요. 지금 원자재가 안정되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 한국전력의 수익률도 올라갈 거다. 거기에 지금 전기세 상승이라는 전기세를 올린다는 이슈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버무려지면서 지금 한국전력의 급등을 좀 불러오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하락 추세의 상단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 뚫어 올리면 아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주력 종목 중에 하나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잖아요.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현재는 좀 수익권이 커져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고민하고 있어요. 좀 물량을 정리해서 좀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좀 고가권이기도 하고 떨어지면 또 크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그 SNS에 계신 분들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승할 때는 좀 괜찮았는데 한동안 좀 하락을 크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종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자제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얘기는 좀 자제할게요. 그냥 섹터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관련 종목들에 대한 분석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제가 뭐 얘기했다고 해서 바로 매수하고 이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 나름의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주력적으로 하고 있는 게 중기 스윙입니다. 중기 스윙. 그래서 좀 눈앞에 보이는 상승 하락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결국엔 그 T 로보틱스 같은 것도 그랬잖아요. T 로보틱스도
정말 상승과 부침이 있었지만 결국엔 300% 정도 날아갔잖아요. 300%의 수익률을 거두고 빠져나왔는데 그런 좀 중기 스윙을 주로 하는 편이기 때문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엔 또 단기 트레이딩이 굉장히 좀 트렌디해요. 많은 사람들이 좀 단기 투자에 좀 집중하고 있고 한국 시장은 뭐 단타 외에는 할 게 없다 뭐 이런 격언도 있잖아요. 단기 투자 측면에서 또 저는 많이 접근을 하지만 주력은 중기 수익이다. 그리고 좀 이슈를 받는 것들에 대해서는 단기 트레이딩을 좀 많이 한다라는 걸 좀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또 이 공매도 잔고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요약하면 코스피의 반도체 등등 주력 종목들의 공매도 잔고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직 2차 전지에 대한 공매도 잔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2차 전지에 대한 공매도 잔고가 줄어든다면 그때는 코스닥 폭등이 나오겠죠. 코스닥 폭등이 나올 거다. 근데 그 타이밍은 지금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 지금 공매도를 금지함으로써 그게 좀 빠르게 발생할 수 있었는데 공매도 세력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공매도 잔고는 제가 지속적으로 트래킹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꼭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매도는 진짜 중요합니다. 공매도 그때 금지한 다음날 바로 막 에코 프로가 상한가 갈 정도로 굉장히 이 시장에 주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잔고를 지속적으로 트래킹하는 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고요. 또 내일 시장 끝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항상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